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사로 LG를 좀 낙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는 결국 4차 산업 속에서 모든 테마들과 다 연결이 되면서 대장의 역할이 항상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테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시장 전체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개별 종목과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참 한 주 힘든 한 주였는데요. 네. 일단 이 한 주간의 지난 한 주간의 상황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어제만 해도 조금 수급이 이제 뒤집히면서 괜찮은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장이 되나라는 기대감들을 조금 줬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또 이제 나스닥의 영향을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또 커플링이 된다는 말이죠. 이럴 때 좀 디커플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커플링을 결국 하면서 시장이 마감을 좀 할 것 같고요. 오늘 거래소 쪽에 보게 되면은 개인들만 코스피에서 8천억 이상을 매수를 좀 한 것으로 보이고요. 외국인들이 2,800억이 넘는 매도 금액, 그리고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물량이 기관 쪽에서 5,500억 가까이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금융투자는 잠깐 매수를 하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일반적인 매매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한 10일 동안은 매도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물량들을 걷어들이면서 매수 차익 거래 형태로 현물을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이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금리 인상과 어떤 긴축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단 금요일장을 보면은 네. 그 외인들이 그 선물을 엄청나게 판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선물 동향 한번 좀 보죠. 네, 일단은 선물 동향까지 좀 같이 짚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선물을 그렇게 매도한다는 거는 1조 이상 매도한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어둡게 보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선물이라고 하면은 좀 미래의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미래 가격이 보통은 높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선물을 매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미래의 주가 전망을 조금은 어둡게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결제 약정 부분은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1조 막 넘는 매도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선물에 대해서도요. 그럴 때에는 미결제 약정 수량이 같이 지금 늘어난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무튼 이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요건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에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힘든 상황에 있고 이걸 아직 대세하락이라고 판단할 만한 요인들, 연속적인 정말 대규모의 순매도라던가 어떤 기술적인 지표들을 깨고 내려가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어떤 시장 전체를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개별 종목과 섹터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그 성장주 분야죠. 네. 그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일단은 바이오 쪽이 그 한 번의 이슈가 어제 또 나왔었죠. 매드팩토 쪽에서 상당히 그 부작용 부분, 임상에 대해서 부작용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어제는 이제 하한가 를 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이 매드팩토에 대해서 하한가는 풀렸지만 27.5%가 하락을 할 때 개인들이 18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 물량들이 전부 외국인과 기관 이런 쪽에서 나왔다는 거거든요. 잠깐 이제 뭐 매매 동향 가집계를 살펴보면 2시 반까지는 어떤 외국인들의 특별한 더 매도가 나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2시 반에서 3시 반까지 1시간의 비는 텀이 있어요.
이때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이 13,000주 정도 되는 수량에서 더 늘렸느냐 아니면 이것마저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순매수 쪽으로 전환을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기술 수출 때문에 조금 탄력을 받았었던 ABL 바이오라는 종목도 같이 올라가다가 어제는 조금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시 12%가량 상승하면서 역시나 이제 기술 수출을 한 종목답게 탄력을 다시 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근데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좀 개인들이 상한가 때까지 계속 사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어제 이제 이러한 매드팩토의 영향을 주가가 받았을 때 오히려 개인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전부 다 빠지고 투신 물량까지 빠지면서 이 사모펀드라는 쪽으로 50억이 흘러나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투자 동향에 따라서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이런 12%대의 시세를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는 기술 수출과 향후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마일스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다른 바이오 신약들과는 조금 별개로도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흐름이 약한 바이오하는 반대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좀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LG 이노텍이 오늘 네. 또 급등을 했죠. 맞아요. LG 이노텍에는 또 이제 좋은 이슈들이 오늘 나와줬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어떤 그 애플카 쪽에서 이제 요청을 했었다라는 기사가 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애플카 쪽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관련해서 4종 정도를 요청을 했다라는 부분이 들리는데 카메라 모듈 부분은 기존에 애플 아이폰으로도 납품을 하던 그러한 품목이고요.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모듈, 렌즈, 레이더, 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완전 자율주행 단계인 5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카메라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왜냐면 그 이상의 부품들을 쓰려면은 자동차 자체의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라이다 한 대에 정말 이제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호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품들이 정말 3-4개만 들어가더라도 자동차 원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카메라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던 것 같고요. 이게 일단 신사업으로 애플카에서 이제 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트너사로 LG를 좀 낙점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LG 자체가 지금 스마트폰 쪽을 과감하게 그동안에 정말로 질질 끌어왔던 부분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가전과 그리고 전장이라는 큰 축으로 성장 동력을 삼고 있는 그런 그룹사적인 차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LG 전자 쪽에서는 이미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마와 LG 마그마라는 합작사를 설립을 하면서 전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관련주들도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움직였는데요. 이게 스테레오나 그리고 구조광 그리고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불리는 비과 시간법 이 3개가 특히나 이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가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기술이거든요. 이거 3개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딱 하나뿐인 기업으로 이제 다 알려지면서 주가들이 좀 급등을 하는 양상들을 보였고요. 또 제가 자율주행 때 말씀을 드렸던 라이다 관련주 하나가 있었죠. QSI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이제 꺾였던 부분들에서 지지를 적당히 받고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아마 이제 장 지금 마감한 상황에서는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긴 했어요. 한 6.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이게 한 최상단 이평선인 21선에는 차트상으로 조금 막아놓고 끝낸 모습이거든요.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렸어요. 장중에 19%까지 갔다가 이제 종가로는 한 12% 이상을 반납을 하면서 끝난 건데 어쨌건 이러한 35일선의 밑꼬리를 계속 다는 지지 이후에
탄력을 정말로 지키지는 못했지만 일단 거래량이 또 한 번 자율주행으로 불이 붙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면서 끝냈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자율주행이라는 테마 자체가 앞으로 5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도 점점 더 발전할 것이고요.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주가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올해 그래도 주도주로 새롭게 우리가 좀 예상해 볼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찾아봤을 때 바이오주가 네. 나왔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 나오긴 했어요. 사실 맞아요. 연말부터 움직이긴 했지만 근데 지금 바이오주 섹터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든가 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완전 꼬꾸라지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지금 자율주행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다들 되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뛰어들어갔다가 다 물린 그렇죠. 경험들이 있어서 네. 지금 이 자율주행이 정말 작년 메타버스처럼 진짜 수개월 끌고 갈 네. 예, 올 한 해를 끌고 갈 테마겠느냐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올 한 해로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기간은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테마는 결국 4차 산업 속에서 모든 테마들과 다 연결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글로벌에서 하고 있는 게 3단계 정도를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2단계까지가 지금 이제 테슬라 쪽에서 하고 있는 FSD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제 Full Safe Driving이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표기를 어떻게 해놨냐라고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 단계 중에서는 2단계에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2단계면은 통제권을 시스템이 가지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예, 3단계부터가 시스템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거고요. 2단계까지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카메라라는 제일 1차원적인 부품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또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순간들에 사고가 이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은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어떤 인프라들과 글로벌적인 공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굉장히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5단계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 길로는 우리 1년, 2022년 1년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뉴스들이라던가 악재성 뉴스들도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완전 자율주행 테스트 해봤는데 뭐 사고가 났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들은 분명히 위아래로 움직임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LG 이노텍처럼 기존의 렌즈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모바일과 관련된 매출들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까지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QSI처럼 기존의 레이저 다이오드를 여러 군데로 납품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밸브라던가 세계 최대 게임사의 동작인식 센서 납품을 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묶였죠. 거기다가 라이다 쪽으로 공급되는 레이저 다이오드로 또 자율주행 테마가 묶일 수 있고요. 통신 칩이라던가 양자 컴퓨터 6G로 묶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에서 이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테마가 붙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는 꾸준하게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조금 아실 거예요. 급등락이 너무 심하게 나오는 종목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이 좋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이라던가 말씀드렸던 QSI 같이 기존의 어떤 매출을 저변에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테마들을 붙여서 신사업들이 가시화가 되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기업들에는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올랐을 때 네. 따라 붙을 것이냐 네. 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관점에서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건 결국 지금 더 오를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네. 단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그게 맞으면은 뭐 적절하게 조금 수익이 나면 팔고 나오는 거고 네. 근데 그게
맞지가 않았어. 예를 들어서 손절 쳤는데 반드시 잡아야 떨어졌다. 네. 그럼 이제 손절치고 나올 그럼요. 각오가 돼 있거나 자신 예. 있는 분들이 네, 맞아요.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만큼의 기대 수익이 있는 만큼 리스크도 분명히 이면에 존재한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자리를 아무리 정확하게 잡더라도 그 예측이 100%는 아닙니다. 당연히 틀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손절선을 정한 뒤에 무조건적으로 다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실행을 하시라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올 한 해 안전한 주식, 안전하다는 건 좀 어폐가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적. 왜냐면 이제 금리 장세가 왔으니까 그렇죠. 네.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다면 작년처럼 그냥 이 분위기만으로 이 섹터 안에 언급된다는 관련주라는 이야기만으로도 네. 올라가는 장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끝났다고 보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위험하다 그러면. 네, 위험하다. 네. 자,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 지금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지금 네.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 가운데서 네. 우리가 그 직접적인 주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그 주변 변두리주가 있잖아요. 맞아요. 변두리주, 네. 후발주. 네. 자, 어디에 왜냐면 지금 네. 선두주가 네. 대장주가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그 뒤에 그냥 후발주자들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그럴 수 분들도 있어요.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게 좀 위험하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도 아무래도 좀 성향의 차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테마 묶어놓은 것들을 오늘 이제 쭉 살펴보니까 이제 좀 특징적인 것들은 QSI 이런 것들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 6%대로 상승을 했고요. 또 현대오토에버가 굉장히 자율주행에서는 좋은 종목인데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역시나 6.3%로 일중 고가로 마감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기업들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밑에 있고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테마성에서 10배 종목 이런 것들을 바라고 들어간다기보다는 항상 2차 전지가 걸어왔던 길을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테마성으로 형성이 되면서 주가들이 조금 등락을 보이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때에는 모든 종목들이 이제 2차 전지로 묶이기만 하면 움직임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고 2차 전지의 방향성이 점점 더 명확해질수록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나는 정말 이런 산업들을 공부해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총 상위에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 그룹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만큼 확실하게 협업을 할 수가 있고 실적들도 조금은 안정적으로 내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꼭 자율주행이 아니더라도 그 외의 사업들의 저변을 이제 실적들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거라고 보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잠깐 이제 뭐 현재 기준으로 해서 PER을 좀 살펴볼까요? 현대오토에버 보게 되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3조 7,400억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올해의 어떤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연간으로도 18년도에 700억, 19년도에 800억, 20년도에 870억, 그리고 21년도에는 1060억이 예상이 되죠. 이만큼 숫자들을 안정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또 현대차 그룹 쪽과 이런 자율주행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밸류가 상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올해에 1062억 시가총액이 3조 7,400억이었죠. 그러면 약 1,000억의 영업이익을 낸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의 PER이 37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순이익단으로 가면 더 낮아질 거예요. 한 800억으로 잡으면은 거의 한 45배 정도의 PER을 갖는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비싸느냐 아니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자율주행이라는 큰 글로벌 트렌드를 가지고 봤을 때 자율주행이 2차 전지의 소재단처럼 정말 100배, 150배, 200배의 PER을 초기 성장 구간에서 인정을 해주느냐 이런 과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수급적인 면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동안 이제 개인들이 현대오토에버를 꾸준히 이제 1월 5일부터 사오는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1월 5일부터 꾸준히 사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 장대 양봉이 나면서 개인들이 63억을 매도를 했고요. 이걸 이제 기관에서 연기금 중심으로 다 받아갔습니다. 보험하고요.
이런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도 6%대에 장대 양봉을 낼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니까 성향에 따라서 나는 자율주행 좋긴 한데 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갖춘 그런 기업들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QSI 같은 종목들이라던가 그 밑으로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i3 시스템 이런 종목도 6% 가까이 올랐고요. IA 같은 종목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5%가 넘는 상승률을 오늘 보여주면서 안 좋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조금 강점들을 가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주가들을 올리는 수급들이 동반 유입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그럼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주도주 역할을 오늘 한 것을 이게 항상 주도주도 좀 바뀌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동안에는 QSI가 이제 라이더 쪽으로 해서 좀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이에요. 메타버스까지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12월 달에 바닥을 한 잡는 15,000대 부근에서부터 급격하게 28,650원까지 올렸다가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지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들이 아직까지는 숫자를 확실하게 내주거나 아니면 신사업이 확실하게 숫자로 가시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시장도 마침 안 좋은 구간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했지만 오늘과 같은 시장에서도 이렇게 반등을 주는 테마들에 저희는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오늘은 약간 수급적인 면에서 현대오토에버 쪽으로 또 수급들이 옮겨가면서 대장의 역할이 항상 좀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좀 테마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테마와 관련해서 급등락이 있는 경우에는 손절할 각오가 돼 있고 자신이 있으신 분들, 예, 딱 몇 프로 마이너스 되면은 팔겠다 정하신 맞아요. 분들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QSI도 지금 4일 동안 좋은 자리들을 꽤 많이 줬습니다. 35일선을 밑꼬리를 찌르면서 매수할 기회들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오늘 정말 빵 떠서 이렇게 막 10% 이상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매수 타이밍이 조금 잘못되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 정확한 지지선을 지지받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장대 양봉을 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